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진도군과 주민들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광명시가 생생소통 현장을 진행하며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귀농 귀촌인을 위한 이동 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2023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어르신들에게 AI 돌봄 로봇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도군과 주민들이 손을 잡고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형 리조트가 건립된 이후 진도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의신면 송군마을. 무더위에도 여성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성스레 벽화를 그려나갑니다. 좁고 삭막했던 오촌마을의 골목길이 어느새 길거리 미술관으로 탈바꿈합니다. 남자들은 벽화 곳곳에 전등을 설치합니다. 밤이 되면 벽화를 은은히 비춰주고 어두운 마을길을 지키는 든든한 보안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찾아와서 이 고향에서 정말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고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행복, 성장을 내걸은 소행성 프로젝트는 민관 협업의 모델로 추진됩니다. 열악한 농어촌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전복이나 김, 양식 등 주력 산업의 육성, 귀농 귀촌인들과의 화합, 문화예술을 접목한 볼거리 등을 통해 찾아오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한 21개 마을 중 7곳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통, 행복, 성장 이 세 가지 단계를 해서 한번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진도군은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4개년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17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먼저 광명 제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일사병과 탈진 등에 노출된 관내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과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철산상업지구내에 마련된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휴게실과 다목적실 등의 시설 상태를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 3익 아파트 휴게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소통관을 신설해 시민소통의 날, 생생소통 현장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효도밥상 급식기관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10개소에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현판 제막식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식과 서빙 등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지역 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효도밥상 급식기관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개소식이 열렸던 효도밥상 현판 제막식에 이어 2차 급식기관이 새롭게 선정돼 제막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효도밥상의 홍보대사 이재용 아나운서와 마포구청장 및 구청 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급식기관은 연남동, 서교동, 아현동, 도화동, 합정동, 망원 1동, 성산 1동 등 총 10개소입니다. 효도밥상은 노인층 결식과 고독 방지를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밥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숭고한 헌신으로 광복을 이뤄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위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K터틀에서 광복 제78주년을 기념해 위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마포구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먼저 위문 공연으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당시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등 기념식을 진행하며 뜻깊은 자리가 이어졌고 마포구청장 등 내외빈도 인사를 전하며 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유공자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군은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평창군 박림면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이동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박림면은 생활권역이 나눠져 있어 운교 개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을 제외한 업무를 안내받기 위해서는 면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 업무에 대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문제나 귀농귀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촌 출장소 내 이동 민원 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최시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관계기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대관령 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6차 회의 요청 사항 중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협의를 요청하고 선수단 응대 및 지원 방안과 종합운영센터 운영, 의료 시스템 보안 안전 등 20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철민 조직위 사무총장은 남은 기간 각 기관에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우천면 오원리 일원의 문화휴식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과 주식회사 연우는 8월 11일 군수집무실에서 횡성 별빛 테마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체류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협약 기업은 계획 수립, 금융 조달 등 사업 전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횡성 별빛 테마랜드는 우천면 오원리 일원의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1단계 펜션단지 조성 사업은 11개 동 건축이 완료돼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고 4개의 테마가든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과 자연 속 휴식을 위한 글램핑장, 카라반 등 캠핑장 조성, 미디어 아트를 적용한 경관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순차 추진될 예정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양계 영농조합법인이 횡성읍 반곡리에서 횡성달걀 홍콩 수출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적한 수출량은 1,056상자, 낱개로 19만 80개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횡성양계 영농조합법인은 이날 선적으로 올해 2월부터 수출을 재개한 후 3억 3천만 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달걀은 2016년부터 홍콩으로 수출을 시작했지만 2021년 홍콩 내부 시위 확산 등으로 수출이 중단돼 오다 올해 2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적인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양성을 목적으로 오는 10월까지 7회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촌체험관광 해설사는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여행에 재미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교육은 순수 여성 농업인 단체인 생활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 과정은 농촌 관광의 성공 사례, 이미지 메이킹, 관광객 성향 분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교육기간 중에는 횡성 더덕축제와 횡성 한우축제 현장을 찾아 직접 프로그램 해설을 진행하는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안전을 위해 관련된 별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사회재난, 신종재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조직은 도민 안전교육과 안전 분야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구심체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안전 관련 별도 조직 설립에 공감하며 조직 설립 준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을 재개하자 충청북도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와 전세계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 강화 등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금 연휴 기간 대규모 6회의 한국 방문에 대비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예산을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가 특수를 맞이하고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제3국가산단은 사업 예정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동의 입장을 통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통합조정회의에서 산업단지 규모를 125만 평 수준으로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용 협의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정책 목표를 충분히 감안해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충청북도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의 정책과 관광, 먹을거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3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에 참가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확실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시책을 홍보했습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방 시대 대전환, 농업 대전환, 산업 대전환 등입니다.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협력해 각 시군별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학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양질의 가족 통합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송도동에 문을 연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때로는 공동육아의 공간으로 또 때로는 양육자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17일 가족행복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개관식에는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여러 공연을 즐기며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등 가족 역량 강화와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뿐 아니라 여성 창업 혁신 공간, 여성 취창업 지원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각종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가족행복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착수했고 이후 절차를 거쳐 4년간의 노력 끝에 가족행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프로그램 이용, 대관 신청도 가능합니다. 포항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행정서비스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8일 포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연회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용자 중심의 내실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열렸습니다.
시는 작년 3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안전, 스마트 교통, 디지털 행정 혁신, 데이터 허브 4대 분야 10개 서비스를 통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올 IoT 택시가 수집하는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포트홀, 불법 주정차 등 도로 상태와 불법 행위 여부, 시설물 이상 상태를 실무부서에 전달하며 각 부서는 이를 활용해 효율적인 현장 대응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연내에 나머지 3대 분야 서비스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제67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11일 포항시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7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념식은 학도의용군 전공사 낭독, 헌화 및 분양, 추념사, 학도병 편지 낭독, 학도의용군 찬가 제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은 6.25 전쟁 중 포항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1일에 거행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문제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이끄는 발전소가 문을 닫으며 노동자들이 실업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폐쇄한 전남 여수의 호남 화력발전소 1, 2호기. 50년 가까이 운전을 하다 보니 노후화돼 분진 피해 등 미세먼지 배출 문제가 잇따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 290명이 지역을 떠났고 20명은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피해액이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8기로 국내 발전량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남에서만 2기가 폐쇄됐고 추가로 여수 화력발전소 2기도 폐쇄될 전망입니다. 여수 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발전소와 협력사 노동자 450명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자들의 실직에 대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일부 일자리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사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상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노동자 지원은 물론 지역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보상기금기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별법이라는 안전망을 통해 지역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며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령화로 인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돌봄 서비스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로 광산구에서 AI 돌봄 로봇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지원됐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홀로 지낸 지 20년째인 이명복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픈 허리 탓에 하루 대부분을 누워서 생활하는 이 할머니에게 새 친구가 생긴 겁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몸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돌봄 로봇 AI 광산입니다. 손이 참 따뜻해요. 예, 그래요. 가심이 따뜻해서 그런갑소. 사투리까지 능수능란합니다. 트로트는 물론이고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알람, 치매 예방을 위한 퀴즈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아들보다 낫지. 아들보다 낫고. 자식보다 낫아서. 별말 다 물어 나한테. 언제 결혼했냐고, 언제 첫사랑했냐고. 다 물어보고. 우울감이 해소됐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도 있고 잠도 잘 못 자는데 뜨거운 가슴은 없지만 이렇게 많이 교감을 하는. 위급 상황에선 발빠른 대응도 가능합니다. 광산구는 지난 6월부터 만성질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두 72대의 광산일을 제공했고 올해 말까지 15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효율성 검증과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사업 확대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돌봄 로봇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봄 사재기 파동이 빚어졌던 천일염의 생산이 일조량이 풍부한 요즘 절정을 맞을 때입니다. 그러나 긴 장마의 연이은 폭우로 바닷물 염도가 크게 낮아진 데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작업 시간도 줄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10만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신안군 정도면 태평염전.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낮 시간 내내 정적만 감돌고 있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를 피해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만 일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일과는 바닷물을 끌어올려 증발지에 고루 펴는 작업으로 끝입니다. 작업 시간은 길어야 하루 4시간. 절대 작업량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긴 장마에 연이은 폭우로 바닷물 염도가 크게 떨어져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양도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장마가 좀 길었고 7월 달 내내 생산을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도 염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고 또 증발지도 싱거워져 가지고 이 물을 증발시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하루에 20kg들이 3,400포대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봄 소금 파동 때 도매상과 일반 소비자들이 소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둔 덕에 김장철 수급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천일염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신안군은 조례상 10월 15일까지만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안군은 10월 말까지 생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여행사협회 부회장, 길상항공 베이징지사 총경리 등 관광업계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주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고 빼어난 자연경관과 무비자 입국 제도 등 제주 여행의 강점을 홍보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기 직항 노선도 늘어나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제주 중국 간 항공기 직항 노선을 증편하고 크루즈선 기항을 늘리는 등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기 바란다며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 취약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